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영욱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인수위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죠. 아무래도 네. 대출 규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풀어줘서 집을 좀 사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말씀해 주실 내용이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 주택 대출 방식이 네. 나왔다고요?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암호화폐로? 네. 그러니까 코인 담보? 코담대? 근데 단 그 자금의 목적은 주택 자금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마일로라는 금융기술 기업인데 30년 만기로 그 담보로 넣는 비트코인 가격만큼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연 단위로 금리가 변동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 담보로 넣어놨던 그 비트코인에서 오른 만큼 내가 다시 빼서 쓸 수가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그만큼 담보해놓은 비트코인에 추가로 더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빌리는 사람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네. 떨어졌을 때 리스크라는 건 그만큼 또 채워놔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빌려주는 금융권 입장에서도 이게 오르면은 오른 만큼 인출을 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 사람들도 또 이렇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품이 왜 나왔을까를 뭐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쓰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증빙 자료를 내기가. 그렇죠. 네. 뭐 소득이나 뭐 개인 신용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주담대도 워낙에 그 심사 과정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고, 또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암호화폐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의 대부분을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액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주담대를 신청을 하려면 자산이 평가가 안 되는군요. 네, 그쵸? 암호화폐로는 그게 네.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럼 너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겨라. 그만큼 1대1의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네, 이런 거죠. 네, 아까 1대1로 그 지금 현재 내가 넣는 암호화폐 평가에 만큼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셨었는데 네네. 사실 뭐 미국도 살기 좋은 집 하나 구하려면 미국도 집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도심에는. 그러려면 사실 뭐 코인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그쵸. 그렇게 그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이제 그쵸. 말씀하신 대로 네. 코인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암호화폐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꽤나 유용한 그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현금화 시켜서 주택 자금으로 쓰기보다는 암호화폐를 이 대출 기관에게 맡겨놓고 대신에 그만큼을 이제 주택 자금으로 쓰는 거죠. 최근 2, 3년간 오른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계속 오른 거에 그 상승분도 내가 이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이 암호화폐 자산을 집을 구입하는 그 아예 이제 현물을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자산을 사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담보로 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란 게 30년 만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기반이 굉장히 많이 탄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30년 후를 이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이렇게 담보로 잡아준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눈높이와 그러게요. 미국에서 보는 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워낙에 좀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그런 자산이기도 한데다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특히 금융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또 자유로운 어떤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와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미국도 주택 가격 상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2, 대도시 3년간. 지역으로 엄청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최고치인데 역대 최고치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집값이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인플레이션이 퍼지니까 연준에서 유동성을 줄이려고 이게 금리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통한 유동성을 또 다시 공급을 해준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 이게 좀 우려가 많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더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전체 부동산 가격에 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대출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좀 들고 아직은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신규로 이렇게 개발이 된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뜩이나 민감한 주택 자금에다가 가뜩이나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코인을 담보로 해준다라는 게 당장은 상상은 잘 가지가 않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만큼이나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는 좀 허황된 얘기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좀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려다가 지금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예, 듣기만 해도 위험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주택 자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건 안 됐는데 1금융권 은행들이 새 정부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의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넣은 상태거든요. 싹 다 풀어달라. 네, 은행권들도 이런 지금 외국 동향, 선진국 동향을 뭐 눈여겨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아니더라도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는 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상상력을 키워보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에서의 이제 암호화폐가 받는 대우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시중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서비스까지 금융 서비스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주식을 담보로도 주택 자금은 나오지 않는데. 그러네요. 네. 참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뭐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서간다.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서 시장 자유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다, 뭐 핀테크 중요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금융 서비스의 상상력을 집어넣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발전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미국 이 업체 측 설명으로는 지금 7,000명이 지금 대출 대기를 하고 있다. 7,000명이나요? 네. 그 초반 서비스 치고는 이게 꽤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액 자산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수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이라고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일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하면 저희가 투기, 뭔가 철없는 시절의 어떤 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상상이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받고 있는 대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급변하는 금융 시장의 변화들 잘 눈여겨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상력을 키워서 조금 그 금융이라는 거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최근 2년간은 그 상상력이 가장 수익률에 많이
영향을 미친 기간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만 퇴근하겠습니다.